자, 1번 문제.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 1g당 발생하는 에너지로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에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E는 mc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mc 제곱인데 항상 물리량에서 요 질량 m은 무슨 단위를 쓰느냐?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 문제는 1g당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kg이 1000g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g 같은 경우는 1g이기 때문에 얘는 1000분의 1k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C는 3 곱하기 10의 8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두 번 곱해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은 9가 될 것이고 곱하기 10의 8제곱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10의 16제곱입니다. 근데 10의 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6이 뭐가 되느냐?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13제곱인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은 태양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자, 태양 중심부에서는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알파가 나타나는데 이 알파가 무엇이냐? 에너지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질량이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이 결국은 알파인 에너지로 오게 된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게 되겠죠. 니은 수소 원자핵 3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자, 수소핵 3개가 아니고 4개였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다. 디귿 생성되는 입자의 질량의 총합이 반응하는 입자의 총합보다 크다. 자, 생성되는 물질의 총합이 반응하는 물질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작다가 돼야지 우리 이 문제의 답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페이지를 가서 자,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화석연료는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보면 지질시대의 식물들이야. 식물이면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다? 석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식물들이 땅속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화석연료는 석탄이고 지질시대에 살았던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가 자,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야. 얘는 석유나 가스인데 그냥 얘는 기체가 아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 만들어지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석탄은 당연히 식물이니까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온 거죠. 자, 핵에너지는 핵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핵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아니죠. 자, 풍력에너지. 바람이 불려면 당연히 태양이 가열을 해서 그 가열된 공기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풍력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그죠? 이런 음식물은 화학에너지로 이 화학에너지도 결국은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된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댐에 저장된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얘는 육지에 있는 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하게 되고 이게 공기 중에서 구름이 돼서 비로 또는 눈으로 또는 우박으로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비나 눈이나 우박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지역이
지구 전체잖아, 맞지? 그러면 높은 지역에 떨어지는 애도 있을 거고 낮은 지역에 떨어지는 애도 있을 건데 그 높은 지역에 떨어진 애들을 가둔 게 무엇이냐? 댐에 저장된 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핵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4페이지. 4페이지는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너지 자원. 자, 기억. 화석연료는 자원 고갈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죠? 니은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온실기체를 방출한다. CO2와 같은 온실기체를 내놓는다. 그죠? 그래서 맞고 친환경제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자,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친환경제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맞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발견된 만들어진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했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성어다라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까지 맞다라고 알 수 있고 자,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보면 태양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얘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 CO2와 H2O가 결합해서 빛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O2와 C6H12O6라고 불리는 요 녹말, 포도당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화학에너지가 된다. 그죠? 자, 물론 여기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6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1번 맞고 니은 바람과 1번 맞으니까 동그라미 합시다. 자, 바람과 파도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바람과 파도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3번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의 유기물이 땅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다. 화석연료는 당연히 묻힌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형이 됐다. 그죠?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유기물과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좋은 석탄이 됐고 석유는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들이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고 그때 나오는 기체들이 가스가 된다. 천연가스가 된다라는 걸 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보다 고위도에 입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많다라고 했어요. 저위도는 뭐냐? 위도라는 거는 자, 위도 지난번에 어느 반에 가니까 위도 경도를 잘 모르던데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가 이렇게 구가 있으면 적도가 있죠. 그러면 극지방이 있겠지. 이 극지방까지 쭉 올라가면서 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극지방까지 올라가니까 최종 90도가 최대가 되겠지. 자, 근데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북위 또는 남위 90도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위도라는 건 이 각도가 작다라는 거고 고위도라는 건 각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위도보다 고위도에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는 고위도 지역이 어디냐면 극지방이고 여기는 적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도는 굉장히 덥고 극지방은 굉장히 춥잖아. 맞지? 그러면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5번 봅시다. 고위도에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면 고위도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날씨가 항상 춥다. 그죠? 그래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라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입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우라늄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우라늄은 무엇이냐? 우리가 얘는 핵 분열 발전에 필요한 거였다. 그죠? 자, 핵 분열 발전은 우라늄이 뭐를 만나서? 중성자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크립톤과 바리움 그리고 중성자 얘가 3개 정도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와. 자, 근데 이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냐? 이 우라늄과 중성자의 질량보다 여기 생성되는 얘들의 질량이
더 적어. 그래서 질량이 여기 질량이 생성 전의 질량이 생성 후 질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만큼이 에너지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 중성자가 되겠죠. 자, 양성자 전자는 알고 있지만 쿼크랑 랩턴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몰라서 찍는다 하더라도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시다. 얘는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원자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얘는 핵 분열 반응이지. 그래서 잠깐 지웁시다. 아이고. 지우면 얘는 핵융합이 아니고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자, 원자로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우라늄이 파괴되면서 중성자가 나오게 되고 이 중성자들이 다음에 있는 이런 우라늄들을 또 때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연쇄 반응이다 했고, 디귿 원자로는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폭발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9번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 감속제는 우리가 크게 안 했는데 감속제라는 건 뭐냐?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은 제어봉이 되겠죠.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 맞는 말이고, 연쇄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얘는 연쇄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어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태양전지라고 한다. 그죠? 태양전지.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뭐를 이용하여 만든다? 당연히 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든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밀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발전기, 시화호 요것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얘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것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조력 발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력 발전이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조류 발전이라는 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거.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수소 연료전지예요. 수소 연료전지. 이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가 이온이 돼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이온이 되면서 산소와 만나서 H2O를 만든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하나의 산소 분자와 만나서 H2O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열에너지와 플러스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열에너지에 의해서 소멸되는, 상쇄되는 혹은 손실되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만드는 에너지를 얻을 때 손실되는 에너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 니은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위에 스님이 적어놓은 요 식을 본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온실기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디귿 수소와 탄소를 만나게 해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장치이다. 탄소 아니죠. 산소와 만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만날 때 수소가 산화되는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얘는 아까 전에 E는 MC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질량 M인 두 개의 별이 충돌했어. 그래서 질량이 1.9M인 하나의 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기 후로 볼 수 있겠죠. 충돌 전에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2M이 될 거고, 충돌 후에는
1.9m의 질량을 갖게 돼요.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얘가 되고 충돌 후의 에너지는 여기에 C제곱을 곱한 이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얼마냐? 0.1 mc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충돌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얼마냐?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의 차이인 요 값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얘는 10분의 1 mc 제곱해서 10분의 1 mc 제곱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그림은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입자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 질량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질량이 증가한다. 얘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죠? 자, 요거는 상대론인데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없다.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질량이 m인 입자와 반입자로 충돌하여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EMC이다 라고 했어. 얘도 틀린 말이겠지. 왜냐? MC 제곱의 형태가 에너지였는데 얘는 지금 차원으로만 봐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요거예요. 자, 수소 원자핵 4개. 이 4개가 결합했어. 그래서 하나의 헬륨핵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핵 융합 반응이다. 그죠? 자, 그럼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요때 질량의 합은 4.03이고 4.003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0.029만큼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고만큼의 질량 감소가 에너지 방출로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 헬륨 핵융합 과정이다. 맞고 니은 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얘는 봅시다. 얘는 보면 수소는 이거였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양성자 한 개, 중성자는 0개인 요런 실험이었어. 요런 입자였어. 자, 근데 요게 4개가 있었으니까 양성자만 4개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헬륨이라는 애는 2의 4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양성자 수, 요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성자가 2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중성자의 수가 증가한다, 개수가 증가한다, 맞고. 디귿,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1개보다 작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 아, 헬륨이 아니지, 헬륨. 요런 거 주의하세요. 요거 헬륨 아니었네. 선생님이 잘못 봤네, 아까 설명을 수소라고 했는 것 같은데. 이 수소 자체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수소의 융합, 수소 핵융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말을 잘못 읽었네. 헬륨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 11번. 아니다, 11번이 아니구나. 11페이지였구나. 내가 해놓은 편집이. 자, 그 다음 요 문제 313페이지 4번. 이거는 태양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핵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 했어. 자, 기억 핵융합 반응이다. 얘는 지금 수소가 만나서 헬륨으로 돼. 여러 개의 원자가 하나의 원자로 됩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 맞죠? 니은 입자 기억은 양전하를 띈다. 얘는 봅시다. 얘는 양성자가 지금 2개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가 1개고 2개니까 총 3개예요. 근데 여기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였어.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이냐? 양전하를 띄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핵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요겁니다.
어떤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요거 선생님이 내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지질실에 살았던 기억 생물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다. 이거 지금 석유에 대한 과정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되겠지. 요거는 바다 생물.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혹은 바다에 살던 생물들. 자, 그 다음 그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압력과 열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는다. 니은 열이 되고 점토 광물의 촉매 작용과 특수한 세균의 작용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 디귿이 된다. 이 디귿은 뭐냐? 석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체가 천연가스가 된다. 맞지? 천연가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억, 육지가 아니고 바다였고 니은 열 맞고 디귿 석탄 아니니까 정답은 니은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지구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지구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 해양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핵발전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아까 아니었잖아, 맞지? 자, 핵발전의 근원은 그 원자 핵이야. 이 원자 핵은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3번 봅시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 CO2 혹은 NO2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황 SO2 이런 애들이 생기잖아, 맞지? NO2가 아니고 NO죠.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NO인지 NO2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도 온난화 유발하는 거 맞고, 이거 4번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다. 당연하죠. 생물 중에 식물이 만드는 건 석탄이었고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만드는 게 석유와 천연가스였잖아. 자, 5번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당연한 소리죠. 요거 아까 했습니다. CO2 6개의 CO2가 6H2O가 만나서 6O2와 C6H12O6라고 불리는 포도당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화석 연료의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 했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기체가 방출된다. 당연한 소리죠. 자, 석탄 화력 발전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방출시킨다. 당연하죠. 화석 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하강,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연료를 신재생에너지 분류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이야기했는데, 신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변형해서 만드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5번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다음 8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전환과 순환.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해 물이 증발한다. 맞죠? 태양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근원이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흡수되어 유기물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지. 자, 4번. 바람과 파도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반대로 적어야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우라늄 235는 기억을 흡수한 후 핵분열을 일으킨다 라고 했어. 얘는 뭐냐? 중성자가 되겠죠. 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 우라늄과 중성자가 만나야지 이게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2개에서 3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에 중성자가 돼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뭐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염세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봅시다. 다른 235 우라늄과 중성자를 흡수하여 또다시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것처럼 계속 분열되는 현상을 연쇄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었잖아. 그죠? 자, 연쇄 반응 이야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연쇄살인을 설명하면서 설명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놓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보면 핵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어봉, 연료봉, 핵반응장치, 고압의 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핵분열 반응이야. 핵분열 발전이 됩니다. 자,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기억이 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속도를 제한한다. 그죠? 자, 니은에서 연료봉에서 우라늄 238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235가 일어난다. 그죠? 디귿 고압의 물, 얘는 중성자를 느리게 한다. 감속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참 쉽죠? 자, 요번에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당연한 소리죠. 화력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 당연히 연료비 저렴하다. 대량 생산도 가능하죠. 자,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방출된다? 이거 없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핵발전의 구조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얘는 중성자가 될 거고 여기에 또 중성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억 A의 질량, A 요 반응 전의 질량이 B의 질량, 반응 후의 질량보다 커야지 되지. 그래서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어. 니은 원자로 내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방금 했어. 제어봉은 기억을 흡수하여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반응 속도 조절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야. 태양광이니까 빛을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차이가 생겨. 자, 기억 1번 날씨 영향 받는 거 맞고 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계절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다 맞고 4번 발전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하지 않는 거 맞고 5번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 아니지 빛에너지를 이용한다. 그죠?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태양 열 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요거는 태양전지판이 보이고 전동기가 보이네요.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태양전지에는 직류전기가 만들어진다. 맞을까요? 태양전지는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류전기 만들어집니다. 니은 태양전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 이용 아니죠. 니은 틀렸고 디귿 전동기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전동기에서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태양전지에서 연결된 전구에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가 있어. 이 태양 에너지 중에 또 굳이 나누자면 빛 에너지가 있겠죠. 자, 빛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되고 이 전기 에너지가 다시 전구에 빛을 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 플러스 전구에서 빛이 날 때는 항상 열 에너지가 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물론 여기는 지금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지만 이 빛 에너지는 주된 에너지고 열도 함께 나온다. 그죠? 그런 것들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볼 때는. 자, 풍력 발전기 구조를 나타낼 것이다. 풍력 발전기예요. 이 풍력 발전기는 바람을 통해서 이 날개가 돌아가고 이 날개에 연결된 이런 기어가 있죠. 이 기어가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고속으로 회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날개가 돌아가야지 발전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맞을까요? 아닐까요? 날개의 회전수와 발전기 회전수는 같다라고 하는 요 디귿은 일단은 틀렸다. 그지? 왜? 여기 기호를 쓴다 했으니까. 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맞죠? 날씨에 영향 받는다. 받아 안 받아? 받죠. 당연히 날씨에 영향을 받으니까 바람이 불면 걔가 더 잘 돌 거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될 거잖아. 맞지? 정답이 3번이 되죠.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맑은 날이냐 비가 오는 날이냐 이런 영향은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시화호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밀물이 나오고 아까 나왔던 그림이네. 바다와 시화호 발전기가 나와.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발전은 조력 발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지? 아까 조류 발전하고 나왔잖아. 조류 발전은 아니죠. 조력 발전이야. 자, 그래서 기억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하는 거 맞죠? 자, 니은 하루 24시간 동안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하루 24시간 내에 돌릴 수 있을까요? 발전기 물이 들어올 때는 발전기가 멈추지 않을까? 일단 봐봅시다. 디귿 흐린 날씨일 때보다 맑은 날씨일 때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디귿은 날씨 영향 받지 않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4시간은 아니죠. 뭐냐? 얘는 왜 24시간이 안 되냐면 뭐 밀물 때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썰물일 때도 이게 썰물이 다음 밀물 때까지 계속 발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썰물 때 밀물에 들어왔던 물을 다 흘려버리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2번의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그때 발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24시간 발전기는 못 돌립니다. 자, 요 그림은 무엇이냐? 파력 발전이다. 그죠? 자, 어느 파력 발전소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발전기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갈까? 증가해야 되겠죠? 증가하면 당연히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빠져나가겠지. 자, 발전기 안에 압력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릴까? 감소해야 되겠지. 그쵸? 자, 터빈을 돌려서 파도에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죠. 증가 감소. 일단 증가 감소. 포텐셜 아니지. 얘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왜? 파도라는 애는 높낮이가 아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쌤이 잘못 생각하고 말을 잘못했었네. 자, 얘는 연료전지다. 그죠? 연료전지의 장점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얘는 일단 첫 번째 오염물질 배출이 없지. 자, 두 번째 소음이 없겠죠. 또 뭐가 있지? 뭐 작은 휴대용 기기부터 큰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자, 다음 페이지 317쪽에 1번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이 되고 이때 헬륨이 될 때 요 2개의 양성자를 띠는 입자가 튀어나와. 그러고 에너지가 발생돼요. 자,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작다.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틀렸다. 그죠?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질량 결손을 에너지로 대체시킨 거다. 자, 헬륨에 포함된 중성자는 2개이다. 자, 헬륨이 있어. 헬륨은 2의 4입니다. 근데 요거는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 수였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2개야. 그러면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질량수는 4니까 중성자 수가 2개가 돼야 돼.
그래서 중성자 수는 2개다. 니은 맞고 디귿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 여기는 지금 보면 1에 1이었어. 그러면 얘는 양성자 4개가 지금 넘어왔을 때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자, 녹색 생물의 광합성을 나는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 가에 의해 태양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전환된다. 맞는 말이죠. 니은, 나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죠? 가와 나의 에너지의 근원은 헬륨 핵융화. 틀렸지. 아까 쌤이 잘못 읽은 거잖아. 헬륨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얘는 무엇이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플러스 어떤 애와 플러스 에너지가 나온다. 그치? 이 어떤 애는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고. 자, 다음 요 문제. 핵발전과 관련된 자료이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몇 년도에 준공된 신고리 3호기의 발전 용량은 이러하다. 핵반응 1g의 질량 결손이 발생할 때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1g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다. 그죠? 거기에 곱하기 빛의 속도 요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 디귿 계산해봐라 라는 거겠네. 기억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1400메가 줄이다 라고 했어. 이거는 이 와트라는 거는 무엇이냐?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물리에서 다룰 때 이 시간은 보통 초 단위를 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1초의 에너지량이야.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 동안 생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다. 요거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는 뭐 299, 792, 458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대략적으로 보면 10에 3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되기 때문에 니은 맞고 디귿 기억이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는 디귿보다 크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얘는 보면 3, 3은 9. 9 곱하기 10에 13제곱 줄입니다. 자, 근데 1시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는 요 14,000 곱하기 10에 메가라는 거는 6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제곱에 곱하기 36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를 안 낼 거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 메가라는 단위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1시간은 몇 초다. 그 다음에 발전 용량을 할 때 메가와트라는 거는 뭐 시간분의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때 에너지 값은 뭐 초를 쓴다. 이런 식으로 쌤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를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자, 그 다음 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발전 중인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주요 핵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 안에 네모 입자 전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 했어요. 자, 기억은 지금 우라늄과 중성자 전체 질량이에요. 이 질량은 디귿 질량, 바륨, 크립톤, 그 다음에 중성자 3개의 질량보다 커야지 되겠지. 왜? 그래야지 여기서 기억에서 디귿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질량 결손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에너지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235 우라늄에 포함된 중성자 수는 92개이다. 얘는 요게 92잖아. 맞지? 이거는 뭐냐? 양성자 수였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
중성자 수는 235 빼기 92를 했는 값이 될 거니까 3에 4에 143이 중성자 개수가 되겠네요. 자, 디귿 원자로 내에서는 니은의 속력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 있다. 니은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감속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풍력발전,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통해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나타낸 것이다. 갑자기 에너지 제로하우스 나왔네? 왜냐? 신재생 에너지를 설명하다 보면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제로하우스 말고 지금 배웠던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연료전지에서는 물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디귿 모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얘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아니고 얘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318쪽에 6번. 항상 여기 보면 선생님이 쪽과 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고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림은 연료전지의 구조 및 전극 AB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지금 수소가 들어가는 연료전극, 산소와 공기가 있는 공기전극,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해질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옳은 것만 골라봐라. A에서 양극이다. A는 양극이다. A는 양극. 얘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양극이 될 수가 없겠죠. 자, B에서는 산소가 환원된다. 그쵸? 산화환원 반응 열심히 배우고 있죠. 자, 디귿 전류의 방향은 P 전구 Q이다. P 전구 Q. 전류의 방향은 Q에서 전구 P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이 문제는 그림은 318페이지 7번인데 그림 태양전지에 빛을 비출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그러니까 어디에 전지에 연결된 전구에서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면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만든다. 맞는 말이고 태양전지 내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디귿 태양전지 내에서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 태양전지에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얘는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백탄을 황산 나트륨 수용액에 넣고 도선으로 알루미늄 포일과 건전지를 연결한 후에 변화를 관찰한다. 5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 대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불이 켜지는지 관찰한다. 백탄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가에서는 나에서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가에서 물이 전기 분해된다. 전기 분해되기 때문에 여기 기포가 발생하게 되겠죠. 기억 맞고 니은 나의 음극에서는 물이 생성된다. 우리가 위에서 볼 때 수소는 전자를 내놓잖아. 그렇지? 전자를 잃어. 그래서 전자가 잃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러면 물이 생성되는 건 공기 전극이니까 니은 틀렸지. 디귿 나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나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네. 왜? 불이 켜졌잖아. 불이 켜지려면 얘는 불이 켜졌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사용됐고 그 전기 에너지가 결국은 빛 에너지까지 만들어 주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26페이지 21번을 봅시다.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기억,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다. 니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적용된다. 요거 안 배웠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핵분열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된다. 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인 4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내용 지금 나오는 거 각각 조금씩 반호해 주세요. 자, 그림은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자, 기억은 중성자이다. 기억이 얘들이잖아, 맞지? 이 친구들은 중성자가 맞겠죠. 니은 36, 92의 크립톤은 중성자 수는 이렇다라고 했어. 얘는 지금 이게 양성자 수다, 그죠? 그러면 92에서 36을 뺐는가? 92 빼기 36 해봅시다. 그러면 6이고 8에서 3 빼니까 56개의 중성자를 가지겠네. 니은 틀렸고 디귿 이거 디귿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을 의한 것이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327쪽에 23번 가, 나는 각각 태양광 발전소와 핵발전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기억, 가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얘는 반도체에서 그냥 나오는 자유전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틀렸어. 니은, 나는 핵융합을 이용한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는 원자력 발전이다. 그죠?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무엇이냐? 얘는 핵 분열 반응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는 연쇄 반응을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문제. 다음, 327페이지 24번입니다. 발전 방식 ASD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ASD는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가? 얘와 아니오야. 자, 아니오 D 하나 나왔는데 이 D 하나 조력, 풍력, 태양광, 핵발전 중에 전자기 유도 이용하지 않는 거는 태양밖에 없잖아. 맞지? 태양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조력이니까 아닌 거 A는 핵발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조력과 풍력 중에 뭐냐? 이거는 조력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라는 애는 무엇이냐? 풍력 발전이 되겠죠. 자, 기억. A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A가 뭐냐? A는 핵발전이다. 그죠? 날씨 영향 전혀 안 받습니다. 자, 니은 A, B, C는 교류전기를 사용한다. A는 핵발전, B는 풍력발전, C는 조력, 교류전기 맞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니까 D가 D는 냉각제가 사용된다. D는 태양광 발전인데 냉각제 필요 없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자, 25번, 327페이지 25번. 수소 연료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전류의 방향은 기억이다. 이거는 산소에서 수소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돼야 된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자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니은 양극에서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으로 분해된다. 양극 아니고 얘는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음극이다.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으면 디귿 당연히 맞겠지. 디귿 전해질 용액에서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다. 어이? 뭐가 이상하죠? 전해질 용액에서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다.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지? 전류는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겠죠?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은 거 맞겠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전류의 방향 우리 이 위에만 생각하는데 이 위에도 흐르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전류 방향 여기서 수소 이온의 방향과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디귿 맞죠? 쌤도 잠깐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이동 방향, 전류의 방향, 이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고 전류는 지우면 다시 빨간색으로 그려준다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류는 항상 이어져야 돼. 그래서 수소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소와 전류의 이동 방향이 같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고 시험 대비 잘해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